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주의 눈에 띄는 뉴스 아나운서 안지혜입니다. 프랑스 브루노 르메르 경제재무장관은 글로벌 IT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과세를 내년 1월 1일부터 전격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프랑스는 글로벌 IT 대기업에 과세하는 디지털 과세 도입에 대해 관련국들과 적극적인 교섭을 통해 연내 합의를 목표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달 4일 EU 재무장관 이사회에서 연내 합의를 포기하고 과세 대상을 인터넷에서의 광고 수익으로 좁히는 수정 타협안을 바탕으로 검토를 진행해 내년 3월까지 합의를 목표로 변경하자 프랑스는 독자 노선을 선언했습니다. EU가 마련한 디지털 과세는 구글 및 페이스북과 같은 다국적 ICT 기업들이 세계 각국에서 법인세를 묻지 않고 막대한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등장했습니다. 실제 일부 다국적 기업들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미 조세 회피처를 활용해 막대한 부정수익을 창출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EU는 글로벌 연매출이 7억 5천만 유로 이상이거나 EU 내 매출이 5천만 유로가 넘는 ICT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기업의 자국 내 매출액 3%를 세율로 책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입니다. 이에 대해 현재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프랑스였는데요. 메르 장관의 발언을 전한 BFM-TV의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가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할 디지털 과세는 EU가 합의 중인 안건과 마찬가지로 매출 수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기준으로 광고 수익과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의 판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프랑스의 독자적인 디지털 과세가 내년 1월 도입까지 불과 2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 기업들은 대응에 바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디지털 과세를 도입한 국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 차기 주력폰 갤럭시 S10의 지하철 테스트 모습이 우리나라에서 포착됐습니다. 단말기 상단 오른쪽에 카메라 구멍이 뚫려 있는 디자인인데요. 삼성전자 차기 주력폰 갤럭시 S10은 4가지 버전으로 나뉘며 특히 전면에 카메라 구멍을 뚫어 스크린 면적을 늘린 풀스크린 화면 특징인 홀인 디스플레이로 주목을 끌 전망입니다. 사진 속 갤럭시 S10의 카메라 구멍은 단말기 상단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어 지난 12일 베이징에서 발표된 중가폰 갤럭시 A8s의 카메라 위치와 분명히 다릅니다. 지하철 테스트 사진은 이보다 앞서 유명 제품 유출자와 외신들이 잇따라 피어싱 디자인과 노치 디자인 화면 보호기를 번갈아 유출한 데 이어 등장했습니다. 갤럭시 S10 전면 스크린의 카메라 구멍은 지난주 발표한 갤럭시 A8s보다 작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갤럭시 S10 모델은 갤럭시 S8 크기인 6.1인치 스크린을 사용해 한 손으로도 부드럽게 작동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기 갤럭시 S10 단말기의 스크린 보호 기능 피어싱이 없으며 각 스크린 보호기의 상단에는 작은 노치처럼 생긴 스피커에 맞는 작은 노치 부분이 있습니다. 히토류와 코발트 시장을 장악한 중국이 유럽 전기자동차 산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히토류는 주로 휴대전화, 반도체, 하이브리드차 등 첨단 제품 생산의 필수 재료로 쓰이고 있는데요. 중국이 지난해 기준으로 전 세계 히토류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을 정도로 전 세계 수급을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핵심 재료로 쓰이는 광물인 코발트 역시 중국이 지배하고 있어 중국 생산량에 따라 유럽 자동차 산업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연합이 세계 최대 전기자동차 시장을 선점하고 있지만 히토류 매장량이 적어 중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1월 전 세계 히토류 공급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코발트는 현재 EU 회원국 가운데 핀란드에서만 채굴되고 있어 수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요. 이러한 가운데 중국이 히토류 카드로 유럽 전기차 산업을 위협하는 분위기입니다. 히토류는 가격만 해도 지난 2005년까지 완만하게 상승했지만 2010년에는 10배까지 급등하더니 지금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뛰었습니다.
전 세계 공급량을 책임지는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로 전 세계 수급을 조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토류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자 스웨덴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부문에서 대외 의존도를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웨덴 배터리 제조업체 노스볼트는 독일 BMW와 벨기에 광업회사 유미코어와 컨소시엄을 만들어 유럽 전기자동차 배터리 셀 개발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정유 석유화학 업체 한화토탈이 미국의 이란 제재 해결사로 러시아를 꼽았습니다. 한화토탈은 정유 석유화학 핵심 원료인 콘덴세이트를 러시아 야말반도에서 수입해 수입선 다변화로 위기 상황을 극복한다는 방침인데요. 한화토탈은 충남 서산시 대산항을 통해 러시아 야말에서 콘덴세이트 약 37만 배럴을 수입했습니다. 콘덴세이트는 납사를 주성분으로 소량의 중간 유분과 잔사 유분을 함유한 원유입니다. 또한 국내 기업들이 석유화학 제품 생산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유종인데요. 한화토탈의 보유 설비 하루 처리 능력이 약 18만 배럴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 콘덴세이트 수입량은 적은 편입니다. 한화토탈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미국의 이란 제재 때문만이 아니라 수입 다각화 측면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결과에 따라 내년에 추가 수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야말 LNG 프로젝트 최대 주주인 러시아 민간가스 생산업체 노바텍도 한국 수출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류 비용 등을 감안해도 유럽보다는 한국에 원유를 판매하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긴데요. 한화토탈의 이번 결정은 이란 제재에 따른 원유 확보 불안감에서 비롯됐습니다. 미국이 지난달 발표한 2단계 이란 제재 대상국에 한국은 제외됐습니다. 미국의 제재는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에도 적용되는 세컨더리 보이콧입니다. 제재 예외를 인정받지 못하면 이란과의 원유 거래가 불가능한데요. 한국은 예외 상황을 인정받아 180일의 수입 면제 기간을 확보했습니다.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 축구팀이 아세안 축구연맹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면서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나라의 시중은행도 그 효과를 톡톡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신한 베트남은행은 올해 3월 박 감독이 현지 법인의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고객 수가 급증해 홍보대사 기용 전 100만 명에서 이달 10일 현재 12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카드 고객도 19만 명에서 21만 명으로 10% 이상 증가했으며 인터넷 뱅킹 이용자 수 역시 12만 4천 명에서 18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신한은행은 박 감독과 쯔엉 선수의 캐릭터로 카드를 제작하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2022년까지 현지화에 힘쓰고 2026년부터는 베트남 내 선도은행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KB 하나은행은 하노이와 호찌민에 각각 지점을 두고 있으며 베트남 내 한국 기업과 현지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 중입니다. 박 감독의 승전보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한 가운데 각종 사회공헌을 통한 현지 시장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13일 하노이에서 글로벌 IT 인재 양성 아카데미를 개설하기도 했는데요. KB국민은행은 지난 3일 하노이 사무소 지점 전환 본인가를 받았습니다. 내년 2월 중 하노이에 지점을 개설하면 국민은행의 지점은 호찌민과 하노이 두 곳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NH농협은행도 지난달 말 호찌민 사무소를 개설했습니다. 농협은행은 하노이 지점과 호찌민 사무소에 각각 19명의 인력을 두고 있습니다. 아메이의 건강기능식품 뉴트리라이트 더블X는 먹으면 한동안은 피곤한 기색이 없는데요. 그래서 스테디 식품 중 하나로 알고 계실 겁니다.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지만 확실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균형 잡힌 식사를 하지 않는 특정 집단으로 제한됩니다. 야채나 과일을 잘 챙겨 먹는 사람에게는 효과가 거의 없을 수 있다. 이는 더블X를 연구한 연구자 당사자가 직접 효과 유무를 인정했는데요. 더블X 리필의 항산화 효과가 누구에게서나 나타날지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메이는 마치 더블X가 소비자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습니다.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더블엑스는 지난해 매출액 상위 1위에 오른 인기 제품입니다. 아메이는 뉴트리라이트 더블엑스에 14가지 비타민, 9가지 무기질, 폴리페놀, 안토시아닌 등 영양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소개하며 항산화 효과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아메이 홈페이지에는 한국인 대상 인체 적용 연구를 위해 더블엑스의 섭취가 항산화에 도움 줄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누구나 더블엑스를 먹으면 항산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아메이가 근거로 내놓은 논문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 논문에는 실험에 참가한 피험자들이 모두 습관적으로 야채나 과일을 적게 섭취하는 성인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식사의 질 지수가 36점 이하인 사람들입니다.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건강한 식습관과는 거리가 있는 식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이 이루어진 건데요. 더블엑스를 섭취한 그룹에 속한 피험자들에게서 항산화 효과가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에 힘이 실리지 않는 배경입니다. 야채와 과일을 챙겨 먹는 사람이 더블엑스를 먹어도 아메이가 주장하는 항산화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불확실하기 때문인데요. 연구진은 논문 말미에 연구의 한계로 인해 해당 실험 결과는 습관적으로 과일과 야채를 적게 먹는 성인이 섭취했을 경우에 효과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아메이는 이런 사실을 더블엑스 홍보에서는 쏙 뺐습니다. 소비자들이 배신감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인데요. 전문의들은 건강기능식품 홍보의 돛에 격떨려서는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소비자들을 위한 것보다는 해당 업체에 유리한 주장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년 1월 중순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평균 3에서 3.5% 오릅니다. 1월 16일부터 시장 점유율 2위인 현대해상이 평균 3.4%, 3위 DB손해보험이 평균 3.5% 인상합니다. 상품 가격과 보험료 등 계속해서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요. 따뜻한 연말을 기다리는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금주의 눈에 띄는 뉴스였습니다.